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세웠던 건강 관련한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설 연휴 지나면서 살짝 흐트러졌다면 지금쯤 이제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요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몸 만들기 위한 알찬 정보들 또 챙겨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계획 함께 실천하고 잘 실천하고 계시겠죠? 오늘도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주제가요. 이름도 좀 생소한 병입니다. 세 분은 엉덩이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엉덩이병. 아니, 네. 엉덩이. 병이 엉덩이에도 있어요? 아니 엉덩이 제가 또 지난주에 또 항문 질환에 대해서 또 저의 솔직함을 다 보여드렸는데 네. 엉덩이 병이 있더라는 이제는 그 거는 항문 몰랐어요. 주위를 감싸고 있는 엉덩이. 진짜 몰랐어요, 네. 교수님 저는. 장태희 씨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자마자 네. 엉덩이는 괜찮으신지 좀 여쭤봐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엉덩이가요. 네, 저는 엉덩이가. 그냥 엉덩이 운동 정도 생각하고 그 고관절 쪽 문제만 있다고 생각을 했지 엉덩이병이 있다는 얘기는 또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교수님은 뭐 엉덩이마저도 건강하시죠? 그 친구들은 늘 저보고 엉덩이가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에 한번 앉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오늘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엉덩이 병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어르신들이 왜 아유 엉치가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게 바로 그 엉덩이병이라고 하는데요. 엉치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엉덩이병 왜 생기는 거고 어떻게 잘 바로잡을 수 있을지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용민 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저는 엉덩이병이라고 해서 또 항문외과나 뭐 이런 쪽에 선생님을 생각했는데 신경외과시네요. 네, 엉덩이병이 맞습니다. 어떤 병인가요? 그러면 엉덩이 신경이 안 좋아지는 건가요? 네, 엉덩이병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큰 병 같이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뭐 엉덩이가 아픈 통증을 일으키는 병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엉덩이 우리 굉장히 친근한 말이잖아요. 엉덩이 뭐 궁디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엉덩이가 사실은 크게 아플 일이 별로 없어요. 엉덩이에 뭐 대단한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육이라든지 엉덩이뼈, 근육, 피부 뭐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럼 왜 아플까? 뭐 실제로 우리가 넘어진다든지 부딪힌다든지 무리한다든지 하면은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인대에 뭐 염증이 생기고 염좌가 생겨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그러게요.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엉덩이가 아팠던 적은 헬스장에서 뭐 스쿼트를 너무 열심히 네, 했다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아니면 더 과거로 거슬러 가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뻗쳐. 물론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네, 공부를 열심히 했기 어머, 때문에. 제 얘기예요. 머리 그렇게 맞아가지고 아팠던 적, 멍이 들었던 네. 적. 네. 살 많은데 때린다고 선생님들이 엉덩이를 때려. 처음에는 네. 보라색이다가 빨갛다가 그렇지. 초록색이다가 노래지다 노래색. 없어져요. 무르스름해지면서 아시네요. 이제 풀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봤어도 진짜 엉덩이가 아픈 적은 잘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맞아서 아픈 경우도 있고 뭐 무리해서 혹은 운동을 많이 해서 삐어서 아픈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뭐 한 2, 3주, 길으면 2, 3주 정도 지나면 다 좋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엉덩이병이라는 건 다른 원인 때문에 걸어 다닌다든지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기침한다든지 혹은 뭐 서 있는다든지 앉아 있을 때 허리도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다리도 아플 수 있지만 엉덩이가 아파서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이런 뭐 다양하게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뭐 맹장염이다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아는데 엉덩이병 그쵸. 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고 두리뭉실하잖아요. 네. 그럼 엉덩이병을 앓는 분들이 뭐 환자분들 중에 많습니까? 우리 시민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뭐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낯설죠, 엉덩이병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척추를 보는 병원이라든지 관절을 보는 병원에서는 대부분 다 엉덩이가 아파해요. 실제로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엉덩이병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 선생님 그리고 엉덩이병이 정말로 이름이 낯선데요. 네. 저는 엉덩이는 저 다이어트 할 때 네. 속이 엉덩이살이 지방이 없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맞아, 먹었거든요. 맞아요. 비교가 좀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 실제로 저희 사람은 그 엉덩이가 어떻게 또 이루어져 있고 아픈 부위에 따라서 원인이 또 다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엉덩이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좀 뼈가 있어요. 고관절 뼈가 있고 골반뼈가 있고 그 골반뼈 뒤쪽으로
근육이 있습니다. 뭐 대둔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위에 근육들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 이제 지방이 조금 덮여 있고 그 밖에 피부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뭐 사실 배라든지 폐라든지 구조를 보면은 배 안에 뭐 위도 있고 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마찬가지고 복잡한 구조물들이 있어서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뭐 위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네. 췌장이나 뭐 예. 심하게 나가면 심장 간이나 콩팥 뭐 뭐 이런 다 것들 있죠. 우리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가슴이 아프다 뭐 폐가 아플 수도 있고 갈비뼈가 아플 수도 있고 엉덩이는 사실은 뭐 아플 만한 건 없어요. 사실은 엉덩이는 근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부딪힌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삐었다든지 해서 아플 뭐 엉덩이 자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엉덩이 자체가 아픈 게 아니고 엉덩이를 지나가는 혹은 엉덩이 주변의 관절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엉덩이병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경우가 엉덩이에 많습니다. 살이 아픈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뼈에서 뭔가 좀 그렇죠. 통증이 나오는 거네요. 뭐 염증이 좀 전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경이 좀 눌린다든지 신경이 예민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엉덩이 근육 자체의 문제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엉덩이 자체 문제가 아니고 엉덩이 주변에 허리, 고관절 혹은 엉덩이 주변의 근육, 꼬리뼈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엉덩이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이게 보통 허리가 아프면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그런데 엉덩이가 아픈데 그게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엉덩이가 아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간 신경이 있어요. 그 허리뼈 사이에서 다리로 신경이 내려가서 그 다리의 감각이라든지 운동을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그 신경이 무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전선줄처럼 내려가는데 그게 다 엉덩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허리병이 생기면 엉덩이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다리 저리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다리 안 저리고 엉덩이만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길이 막히면 신경이 막힙니다. 디스크라든지 네네. 협착증병 같은 게 생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세에 따라서 혹은 초기에는 허리를 숙일 때 뒤로 젖힌다든지 몸을 돌릴 때 혹은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 찌릿찌릿 아프고 아리듯이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할 때는 뭐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도 굉장히 불편해요. 배에 진짜요? 힘을 줘야 그 되니까. 네. 배에 힘을 줘야 되니까 아이고, 굉장히 불편해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마 자세를 취해서 뭐 이렇게 뭐 용변을 보시는 분들도 실제로 기마 있습니다. 자세. 정말 어떻게 하는 힘들겠는데? 거예요? 기마 네. 자세. 굽히지를 못하니까. 굽히질 못해서? 굽히지를 못해서 그런 맞아요. 분들도 있어요. 되게 네. 재밌는 게 제가 다리가 너무 이 부종이 심해가지고 네. 마사지를 받으러 제가 종아리를 밟아달라 그래요. 너무 되게 아프니까. 극단적으로 종아리를? 마사지 아니 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잠을 못 네. 자는 거예요.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 근데 이모님께서 엉덩이를 풀어야 된다고 자꾸 엉덩이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아프죠. 근데 그거 왜 마사지 막 동네 같은 데 다리가 가서. 아픈데 왜 네. 엉덩이를 하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이미 이제 다리가 저린 분들 있잖아요. 네. 디스크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이미 엉덩이도 불편하신 상태네요. 같이 쭉 내려가는 길이니까. 뭐 이게 엉덩이가 아프면 디스크고 엉덩이가 안 아프면 디스크고 아니고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가 아플 수 있는데 이제 엉덩이가 아픈 경우가 많고 다리까지 저린 경우도 뭐 디스크의 증상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원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엉덩이 뭐 이상증후군 말씀하셨는데 엉덩이 뼈도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거 부러지면 어떡해요? 집에 현관문에 현관문이 아니고 그 왜 문에다가 애기들 타는 그네 걸어뒀잖아요. 네. 그거 엄마랑 같이 타다가 뚝 떨어져서? 문지방에 걸어.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거는 아니, 근데 뭐 아니, 깁스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못해요, 무조건 쉬는 못해요. 거잖아요. 네. 맞죠? 이제 엉덩이 뼈라고 하면 조금 너무 큰 것 같고요. 이제 골반뼈가 부러지는 경우 뭐 와.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고 큰 저희 어머니는 그때 일입니다. 꼬리뼈였나 봐요. 네, 꼬리뼈. 꼬리뼈일 네. 거예요. 아, 꼬리뼈는 꼬리뼈. 흔하게 부러집니다. 사실 우리 그래요? 어릴 때 걸음마 배우잖아요. 걸음마 배울 때 많이 넘어지죠. 엉덩방아 엄청 찢죠. 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환자분들 엑스레이 찍어보면 꼬리뼈에 옛날에 골절된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조금씩은 다 있어요. 애기들이 꼬리뼈가 네. 부러지면서까지 걸음방 배우는구나. 그런데도 모르는 거잖아. 모르죠. 대단하다. 그 자연스럽게 붓기 때문에 또 우리 중고등학생 때 운동하고 뭐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일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꼬리뼈 골절이 성인이 돼서 생기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렇게 빨리 붓지도 않고 통증도 심하고 특히 이제 봄쯤 되면은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키 탄다든지 스노우보드 탄다든지 넘어지면서 부딪히는 스노보드, 경우가 스노보드. 맞아, 굉장히 맞아, 맞아. 많고요. 또
뭐 어머님들이나 이런 경우에 가볍게 이렇게 탁 앉았는데 잘못 앉아서 뼈하고 바닥하고 탁 네. 닿는 네. 경우에 꼬리뼈 골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수술을 요할 정도로 큰 골절이 되지는 않아요. 엉덩이는 살이 많거든요. 충격을 골반뼈는 좀 흡수해 줍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경우,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경우가 교통사고가 좀 제일 많을까요? 많고요. 오토바이라든지 혹은 보행자 사고, 차대 보행자 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높이 떴다가 떨어지면서 골반 옆으로 부딪히는 경우에 골반뼈 골절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뭐 물론 엉덩이 통증이 맞아요. 엉덩이병이 맞는데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내용하고는 그래서 그는 뭐 아주 큰 외상이고 꼬리뼈 골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2, 3주 정도 지나면 다 낫습니다.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꼬리뼈 방석이 있어요. 이게 꼬리뼈 안 닿게 하려고 닿으면 아프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외에도 뭐 이상근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작은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걔가 부어오른다든지 늘어진다든지 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혼자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뭐 다른 병하고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예. 엉덩이 통증에 우리가 보니까 참 원인이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에 따라서 또 원인이 다릅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는 게 치료의 첫걸음이겠네요. 엉덩이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도 바로잡아 봐야죠. 카다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다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극장. 이런 낯선 질병을 다룰 때는 검색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이 엉덩이병 어디 뭐 드러나 보셨나요? 이런 거는 검색의 힘이 뭐 대단하다 볼 수 있죠.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엉덩이잖아요, 엉덩이. 근데 저는 최근에 와서 나이 탓인지 몰라도 원장님, 네. 제 식당을 방석이나 앉는 식당은 잘 안 가게 됩니다. 왜요?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그게 의자가 있는 식당을 가게 되거든요. 가는데 그게 무릎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앉았다가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면은 이 엉덩이가 좀 지긋지긋하게 아파요. 지릿지릿하고. 그 왜냐 했더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 자체가 이제는 바닥에 앉는 생활이 없어요. 입식이. 맞아, 거의 맞아. 없어요. 집에도 가면은 바닥 말고 전부 소파에 앉고 이러잖아요. 식탁의 그러다 보니까 생활. 네. OX 그래.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진료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신 거 아니죠? OX 퀴즈 해야 되는데. OX 오늘 제가 전승을 달립니다. 자, 원장님 문제 네.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엉덩이 모양으로 허리병을 짐작할 수 있다. 근데 엉덩이가요, 그 헬스장 같은 데 가보면 파워존이라고 하거든요. 이 엉덩이 근육이 있어야 오래 산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이 들면은 이제 여탕 가서 할머니들 보면 이제 엉덩이가 점점 납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좀 있어야 되게 건강한데 그러면은 아마 허리병도 좀 덜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모양을 딱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픈 부위가 왠지 좀 이렇게 모양이 좀 삐뚤어진다거나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허리가 비뚤면 엉덩이도 짝짝이 될 수 그럼요. 있나요? 삐뚤어져. 그러면? 우리 짝꿍댕이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짝꿍댕이도 있잖아요. 네. 정답은 X예요, X. X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엉덩이 모양인데 크게 모양을 보면은 앞뒤로 불룩하신 분이 있고 옆으로 퍼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또 엉덩이가 조금 이렇게 올라붙은 분도 있고 그런 분들 진짜 있고. 부럽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엉덩이 모양으로 엉덩이 병을 추측하는 거는 잘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엉덩이 모양이 아니고 걸음걸이라든가 평소 자세를 보면은 아 저분이 엉덩이에 뭐 문제가 있겠다, 허리에 문제가 있다 추측할 수는 있지만 엉덩이 모양은 아니에요. 엉덩이 모양으로 병을 예측한다는 거 이거는 낭설이에요, 미신이에요. 논리적이긴 한데 보통 제가요 요즘에 굉장히 잘 맞추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산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이제 출산의 경험이 있으니까 아들 벤지, 딸 그렇죠. 벤지. 아들 벤, 딸 벤 딱 알아.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다 맞아. 이게 그러면은 딱 보면 딱 안다는 그거는 거예요. 뭐 어떻게 차이가 뭐예요? 딸 배는 앞으로 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네. 좀 예뻐요. 네. 그런데 아들 배는 좀 옆으로 퍼졌죠. 맞는 거 같아. 그래가지고 배가 좀 커 네. 보여요. 딸 배는 볼록해. 네. 초산일수록 더. 너무 예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엉덩이 모양만 딱 봐도 이게 어떤 질병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이게 척추 협착인지 디스크인지 이런 게 이렇게 사이즈가 딱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를 보니까 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찬희 씨는 아주 잘못된 그 생각을 왜요? 아니 근데 다 자기- 맞추셨잖아. 저 네. 굉장히 다 이거 맞추셨잖아요. 맞추는 확률이 맞췄어요. 높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확률이 높다니까요. 아니, 근데 근데 생각이 아니, 아니, 있어요. 저는 엉덩이. 그거는
저는 엉덩이 모양으로 그 맞추는 건 아닌 것 같고. 맞아. 그리고 또 허리 근육, 그 엉덩이 근육만 또 운동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허리 근육이 또 있고 잡아줘야지 그게 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이 O인가요? O예요, X인가요? X죠? 그럼 아, X를 저는 들어야지 네, 그럼. X입니다. X예요. 저는. X예요. 이 엉덩이가 좀 X. 타고나야 제가 봤을 때 킴 카다시안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부럽죠. 건강합니다. 그럼요. 네, 킴 진짜 카다시안 너무 부럽죠. 좋아해요. 네, 이런 이게 있어. 네. 딱 보면 아는 뭐, 게 있어요. 근데 킴. 지금 원장님이 약간 코웃음을 치니까 약간 지금 불안해졌거든요. 지금 코웃음 치시는 소리가 살짝 들려가지고 약간 지금 그리고 질병에 X여야 될것 의해서 같아요. 모양이 변형될 수도 있어요. 아 질병에 의해서 변형될 수도 그럼, 있죠. 그럼요. 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일단은 네. X. 저는 X. 할게요. X예요. 근데 사실 코웃음을 치셔가지고 정답을 좀 들어버린 기분이네요. 정답이 X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당연히 당연히 X죠. X죠. 당연히 모양은 X죠. 전혀 상관이 없나요? 저희 수준이 좀 너무 가소롭나요, 원장님? 사실 뭐 엉덩이 모양으로 우리가 허리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남미 쪽 분들은 허리병이나 엉덩이병이 안 생겨야 별로 없을 것 정상이겠죠. 같아요. 네. 비슷합니다, 아, 사실은. 그래요? 뭐 더 안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동양인들은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생겨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세는 사실은 이제 제가 진료실에 들어올 때 자세를 보면 사실은 짐작은 됩니다. 엉덩이의 크기의 문제는 아니고요. 엉덩이의 아. 자세에 따라서 되게 이제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걷는 어머님들. 아, 허리가 안 생각해 좋으시니까. 주시면. 근데 협착증이라든지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오리걸음처럼 걷게 됩니다. 엉덩이를 앞으로 쑥 빼가지고 안 그러면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모양이 어떤 병을 결정짓고 뭐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엉덩이 큰 사람이 뭐 좀 나을 수는 있겠어요. 아무래도 근육량이 많으니까 아. 근육량이 많고 그러니까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엉덩이 병과의 유무는 또 좀 상관이 없고요. 자세하고는 좀 관계가 있어요.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내가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 그럼 다 이러고 와요. 사실 걸어 들어와서 여기 아픕니다보다는 자세하고는 사실 상관이 있어요. 협착증이라든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두 번째 문제도 기대가 되는데요. 원장님,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출산 후 엉덩이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 이거 전화 찬스를 좀 써보고 싶네요. 제가 최근에 출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애를 낳는데 애를 낳고 나서 음. 온몸이 다 아팠거든요. 네. 다들 그렇다고 온몸이 다 하더라고요. 아프고 내 몸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골 보면 뼈가 딱 분리됐다가 딱딱 붙는 것처럼 네. 정말 그냥 온몸이 다 빠졌다가 다시 붙은 느낌이었고 엉덩이도 아파요? 찬희 씨. 거기까지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위들이 너무 네. 아파서 다른 찬희 씨. 부위들이 너무 네. 아파서 그래서 정답은 O야. 그 통증이 사라졌잖아. 사라진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데가 더 아파서 현명하다 하신 게 아니고 교수님.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통증을 잊은 거겠죠. 그건 아니야. O야. 아픈 건 다 아파요. 애는 애고 내 아픈 건 나 아픈 거야. 근데 없어졌어. 정확히 뭐 얼마나 아픈가요? 정확히라고 골반이 막 골- 얼마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출산할 때는 그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그냥 뭔가가 내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 어디가 정확히 아프다고 얘기도 못 하겠는데 그냥 온몸은 아프고 그냥 몸은 흐느적거리고 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기 낳고 몸무게는 원래로 돌아갔는데도 바지가 안 맞는 분들. 그렇죠. 이게 네. 골반도 네, 많이 네. 벌어지고요. 예, 예.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온몸이 다 그래도 아파서 일단은 뭐 우리 찬희 씨도 건강하게 다시 회복은 회복을 했죠. 하셨으니까. 몸매는 네. 변형됐지만 뭐 좋은 근데 몸매는 아니었어요. 우리 찬희 씨가 출산할 때 통증 때문에 네, 네. 특별히 뭐 치료를 받거나 진통제를 먹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럼. 시간이 약이었어요. 한 그래서- 달이 지나니까 좀 좋아지고. 그래서 네. 정답은 O예요. 근데 뭔가 그렇네. 교수님이 그런 얘기가 좀 얄밉네요. 본인이 나온 것도 아닌데. 아니 O예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O예요. 우리 출산하는 산모들도 엄마들도 힘들지만 사실은 복도에서 차가운 복도에서 기다리는 아빠들도 힘들어요. 거기까지 그게 하겠습니다. 야, 거기까지 이거는 하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애가 12월생인데 정말 춥고 힘들었어요. 출산으로 인한 뭐 통증, 엉덩이 통증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근데요, 민설 씨 이게 있어요. 제가 아기 날 때 이게 정말 그 통증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또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놀랄까봐 그래서 뭘 꽉 잡았어요. 침대 옆에 이렇게 난간 같은 걸. 그래서 이 손목 통증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생일이 다가오면 또 이렇게 더 아픈 것 같고 진짜요? 괜히 약간 이게 심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픈 게 있는데 이게 엉덩이 통증이라는 게 다른 데보다 유독 엉덩이가 아팠더라면 사라지지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제가 부분에서. 사실 태어났을 때 엄청 컸거든요. 네. 4kg로 태어났거든요. 무량하였네. 무량한데. 엄마 괜찮지? 설마 자연분만? 괜찮으신 거 보니까 회복이 됐겠죠? 아 회복은 돼요. 자연분만 4kg면 진짜 힘들거든요. 아 이거 헷갈리네. 맞아. 그리고 또 우리 산후조리 잘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산후조리 잘하신 분들도 아프다는 얘기 또 많이 하시는 거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요거는 헷갈려요. 일단은 그래도 아니에요. 오를 좀 정답은 들어보고 없는데. 일단 정답을 좀 설명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네. 온 것 같아요. 자,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옵니다. 그럼. 맞아요. 시간이 오죠, 지나면 오죠. 회복이 됩니다. 사실 뭐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서 산후조리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 임신을 하면 평균적으로 체중이 한 12kg, 많게는 20kg까지 네, 20kg 늘죠. 불죠. 불죠. 네. 허리 디스크는 그대로고 고관절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무게는 그대로인데 몸무게는 20kg가 확 늘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렇네요. 우리가 임신 말기쯤 되면은 이제 고관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넓어져요. 아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관절이 굉장히 넓어지고 열립니다. 그게 돌아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출산하고 나니까 바지를 못 입겠다. 네, 체중은 그대로인데 고관절이 다 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지면서 생기는 통증들이 분명히 있어요. 엉덩이 통증부터 시작해서 보통은 밑이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대부분은 다 돌아옵니다. 근데 일부는 실제로 남아요. 특히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연골이 손상이 되면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체중이 갑자기 늘고 또 출산하면 어떻게 돼요? 체중이 훅 빠지죠. 뭐 디스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엄청 늘었다가 엄청 빠져버리니까 디스크가 터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약간의 디스크가 조금 생긴 경우는 출산할 때쯤 되면 되게 엉치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이런데 출산하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뭐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대단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회복이 되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조금 힘들어해요. 다리가 저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병원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아, 다리가 저린다든지 출산하고 6, 7개월이 넘었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단순히 출산으로 인한 통증은 아니고 안에 그렇죠. 문제가 생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느새 또 마지막 문제 순간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원장님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수술로만 완치가 가능하다. 수술로만 요거는 다양한 공개 클리닉을 지난 몇 개월간 해보면서 알게 된 결과 수술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X입니다. 네. 뭐 민설 씨 한번 찾아보자. 핸드폰으로. 그래요? 수술 검색해보자. 완치? X예요. 교수님 왜 그래도 뭐 X예요? 휴대전화 한번 볼까요? 네, X예요. 이 디스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수술로만 깔끔하게 치료되는 병은 아니에요. 수술만 해서 깔끔하게 치료되는 병은 주로 맹장염이라든가 이런 거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수술하고 될까요? 나서도 자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사후 자기 관리 이런 게 뒷받침돼야 아니면 금방 재발하고 금방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상식이라고 해요. 상식. 상식이라고 해요. 상식. 상식인가? 굳이 상식까지는 네. 아니죠. 네. 근데 뭐 디스크면 디스크를 보통은 수술을 하잖아요. 왜? 아무리 관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근데 거의 수술은 거의 매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정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술로도 시술로다가. 완치가 좀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네. 중점으로 여기 생각해야 보니까 되겠죠. 뭐가 되게 그리고 많네요. 그 내시경 수술, 치료, 주사 치료, 시술 다양한데 완치는 뭐 다양하게 요새 또 방법이 있겠죠. 수술만이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원장님 정답은요? 네, 당연히 X입니다. 네. 네. X고 저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한테 허리 디스크는 주름살하고 똑같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주름살? 나이가 들다 보면 주름살 생길 수 있죠. 주름살 생긴다고 다 수술하나요? 뭐 자연스럽게 잘 이쁘게 잘 지고 그럼 수술 안 해도 되잖아요. 시술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주름살이 너무 심하게 져서 눈을 뜰 수가 없다든지 대인관계에 굉장히 지장을 준다면 사실은 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허리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너무 불편감을 준다면 사실은 어떤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게 그렇게 불편감을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대증요법이라고 많이 그러죠. 운동을 한다든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또 뭐 간단한 시술 정도로 우리가 불편감을 없애고
굳이 허리 디스크를 깎아내고 잘라내고 이런 방법 말고도 뭐 잘 치료할 수 있어요. 수술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수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극소수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디스크다. 디스크는 네. 수술이다. 이게 아니구나. 그러네요. 이제는. 그렇죠. 요즘은 참 선택지가 많고 왜 저번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도끼로 사과 깎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다른 분이 해주셨었거든요. 아, 뭐 네. 굉장히 적절한 말 맞아요. 같습니다. 과도로도 예. 충분한데 굳이 도끼로 사과를 깎을 필요가 없지 않냐. 확 이 얘기 들어오네요. 생각이 나네요. 네. 무서운데 아. 재밌네. 그러게요. 오늘 퀴즈 대결을 보면서 좀 생소했던 엉덩이병이랑 이제는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엉덩이병의 원인이 되게 많은데요. 그 허리가 되게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허리에 어떤 질환이 생기면 엉덩이병이 유발이 되나요? 예, 허리에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 질환이 생기면 엉덩이가 아플 수 있어요. 엉덩이병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허리 디스크병, 그 다음에 척추 협착증, 또 뭐 이름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전방전이증이라는 병도 있어요. 앞으로 빠진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허리에서 다리로 신경이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어디선가 걸리면 통증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는 뼈하고 뼈 사이, 허리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고장나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찌르면 통증이 네. 발생하게 돼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협착증 같은 경우는 서서히 수도관 오래 쓰면 물때 끼이잖아요.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줄기 가늘어지고 물 잘 안 내려가고 서서히 나타나니까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통증이 많이 심해져요.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엉치만 아픈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엉덩이만 아픈 네. 경우. 걸어 다닌다든지 오래 걷는다든지 허리 숙일 때 엉덩이가 아파서 못 걸어요. 걷다가 쉬었다 가야 돼요. 또 오리걸음처럼 엉덩이를 되게 비틀면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좁아질 협에 부착할 착자, 좁아지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붙는 병입니다. 전방전이증은 뼈하고 뼈 사이에 뼈하고 뼈가 어긋나면서 그 사이에 신경이 끼이는 거예요. 특히 움직일 때 허리 숙일 때 아유, 굉장히 이것도 불편하게 아프겠네요. 됩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가 허리에서 엉덩이병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네,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전방전이증. 네. 네. 아니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다는 게 이제 다른 뭐 허리에 대한 질병 때문에 엉덩이가 아프다고는 하지만 이 엉덩이 아프면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이 엉덩이병도 초기에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 약물이나 아니면 물리치료로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뭐 사실 굉장히 아프다고 굉장히 심한 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안 심해도 뭐 신경이라는 게 살짝만 자극을 해도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보통 환자분들의 비유를 많이 할 때 누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혹은 또 내 컨디션이 괜찮을 때 살짝 건드리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컨디션도 되게 안 좋은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잡으면 되게 불쾌하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경우 또 신경이 되게 예민할 때는 별로 디스크도 심하지도 않는데 협착증도 심하지도 않는데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많이 아프구나 수술합시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살펴서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붓기 가라앉히고 염증 조절하는 그런 치료로도 또 물리치료나 또 운동요법 등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죠. 네. 허리는 왜 칼 대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하잖아요. 네. 엉덩이병도 그러면 칼 안 대고 치료가 가능한 거죠? 뭐 안 되면 좋습니다. 네, 사실은 네. 안 되는 게 좋죠.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근데 굳이 칼을 안 대고 치료할 수 있어요. 방금 질문하셨듯이 비수술적인 방법의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어느 정도 좀 진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요법 이런 것들로도 꽤 많이 괜찮아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또 조금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디스크하고 신경 사이를 좀 떼놓는다든지 염증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좀 가라앉힌다든지 여러 가지 시술 또 작은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국소 마취하고 뼈하고 뼈 사이에 내시경을 밀어 넣어가지고 내시경 되게 작아요. 연필 정도 크기입니다. 문제가 생긴 디스크만 치료를 해주고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관절, 인대에는 손상 안 주고 디스크만 쏙 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한 요런 정도의 방법으로 대개는 디스크가 해결이 가능하고요. 협착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막 크게 막 대공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작게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그 내시경이 요즘 보니까 뭐 주로 로봇 수술, 내시경 이런 게 다 맞아요. 등장하잖아요. 그럼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할 경우에 아까 연필처럼 작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내시경으로 수술하면 작은 거 외에 뭐 작으니까 당연히 상처도 적게 났겠지만 또 다른 또 좋은 장점들은 또 없습니까? 일단은 작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예. 예전에 우리가 수술하신 분들 보면 등에 목욕탕 가면 많습니다. 이렇게 절개 자국이 네, 있는 이만큼 분들이 자국이 많아요. 있죠. 자, 신경 수술이죠. 실제로 신경을 다치면 마비가 온다든지 굉장히 큰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째느냐 봐야 돼요.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신경을 수술하려고 신경을 다치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 째고 신경 주변에 있는 뼈를 다 제거를 합니다. 왜? 신경을 일단 확인하고 네. 그 주변의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걸 이 내시경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작은 게 들어가서 제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등에 있는 근육 굉장히 많아요. 뼈도 굉장히 많고 인대도 굉장히 많은데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들어갑니다. 배하고 등 사이로 지방으로 배하고 들어가게 등.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근육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크게 손상 안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신경하고 디스크 사이에 뭐 뼈하고 협착증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고 나오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단 상처가 적은 거 좋은 거죠. 그보다는 이제 근육이 우리가 정상적인 조직,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그런 것 손상 없이 문제가 생긴 것만 해결해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렇게 절개해서 수술했는 거 하고 네. 내시경으로 수술했는 거하고 회복 기간도 엄청 차이가 나겠는데요. 그러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사실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 저는 거의 대부분 국소 마취하고 내시경 시술을 합니다. 네. 보통 빨리 태어나시는 분들은 시술하고 좀 누워 계시다가 바로 그날 가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빨라요? 이거 마비가 온다, 큰 수술 해야 된다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간단하게 퇴원을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게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떨떨하시겠다. 디스크 같은 네.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예. 협착증도 마찬가지예요. 협착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꺼워지는 병이에요. 뼈하고 인대가 잘라내야 됩니다. 그럼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걸 작게 잘라낼 방법이 없어요. 수술기구 작은 게 제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이게 들어가서 움직이려면 절개를 좀 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걸 내시경이 대신하게 되면서 수술기구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굳이 크게 절개를 넣지 않고 내시경이 일단 들어가서 근육을 지나서 들어가서 뼈하고 뼈 또 인대가 잘못된 부분을 내시경 보고 우리가 제거를 하고 신경을 덮고 있는 부분만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면 뭐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아, 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 뭐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위암이나 대장암 생겼을 때 다 배 열고 수술했어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이 없었어요. 제가 의대 다닐 때는. 근데 요즘 위 용종이나 대장 용종 같은 것, 또 위암 초기나 이런 것들 다 위내시경으로 국소 마취하고 그 부분 잘라내고 끝나죠. 사실. 그리고 퇴원하잖아요. 똑같다고 세상이 생각하시면 좋아졌네. 됩니다. 그래서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도 이야. 문제가 생긴 것만 도려내면 된다. 네. 그러면 정상적인 건 다 있으니까 뭐 크게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남을 게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원장님도 그 척추 내시경으로 직접 이렇게 시술 다 하십니까? 저는 전문가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로 나오신 거죠. 저는 전문가죠. 죄송합니다. 네. 안 제- 그래도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닥터의 진료일기 영상을 보시면요. 허리 디스크 재발에서 고생한 분, 우리 원장님 손길로 진짜 또 개운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아프고 다리까지 저린다는 차범식 씨. 석 달 전 다른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네요. 지금 허리 이쪽으로 감각이 없고요. 감각 없고 발이 찌릿찌릿하면서 완발가락이 지금 마비 상태로 이렇게 찌릿찌릿해요. 뭐 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대위 모르는 것까지 막 전부 다 불편해요. 아이고, 수술을 했는데도 아프시네요.
예, 이전 수술한 부위인 4번, 5번 뼈 사이 연골이 디스크가 다시 재발을 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한 지 석 달 만에 재발한 건데요. 이 차범식 씨의 고충이 컸겠습니다.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 다시 수술을 안 하고 싶으셔서 주사 치료로 계속 버텨오셨는데요. 사실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내시경 시술을 하면 됩니다. 재수술도. 그래서 한 7mm 정도 절개를 넣고 내시경을 삽입해서 시술을 했어요. 아, 요렇게 하는 게 그럼 한쪽만 절개를 하는 한 방향 내시경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 대롱 사이로 수술 기구들이 다 들어갑니다. 내시경이 들어가고 그 사이로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신경 바로 밑으로 들어가요. 신경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디스크를 그냥 네. 끄집어내면 끝이 납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디스크를 찾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머머.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터진 디스크입니다. 어, 나올 나왔다. 거예요. 네. 오, 이게 바로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디스크 조각입니다. 저렇게 끄집어내면 돼요. 원래 아프던 거 어때요? 저런 조각이 있구나. 허리 아픈 것도 모르겠어요. 환자가 대답도 하시네요. 불편한데 크게 없죠? 전신 마취를 안 하네요.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독소 마취하고 시술이 끝납니다. 오. 야, 그렇구나. 뭔가 보는데 개운하다. 네. 고생 잘하셨어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김용민 선생님. 다른 사람 같아요. 네, 아주 좋아질 겁니다. 네. 야, 수술이 40분 만에 끝났다니 정말 빠르네요. 이전에 이제 수술을 한번 했던 분이라서 들러붙어 있는 걸 좀 뗀다고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제거되고 신경이 깨끗하게 잘 펴져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 차이가 나네. 자, 다음 날 산책에 나선 차범식 씨입니다. 입원을 안 하시나 봐요, 그죠? 시술하시고. 보통은 당일날도 표현 저녁만 해도 가능하고요. 허리가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 조그만 조각이 뭐라고. 그렇죠. 하루 만에 통증이 없어졌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세수도 서서 세수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부 다 마비가 오가지고 걸음 걷는 거는 거의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수술하고 나서는 딱 2시간 만에 내가 깨어나가지고 바로 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달리기 해도 어지간한 사람보다는 내가 빠를 겁니다. 네, 이제는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네. 너무 다행이다. 아유, 진짜 요거 조각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네요, 그죠, 원장님? 네. 뭐 신발에 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 넓적한 쓰이죠. 돌이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뾰족한 작은 돌이 발가락 끝쪽에 붙는 게 훨씬 더 아프죠. 맞네요. 디스크라는 게 이 환자분처럼 작은 게 모양이 안 좋게 딱 좁은 데 끼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아니 디스크는 그렇다 치고요. 어머님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관절 그리고 꼬리뼈 맞아. 여기 진짜 아프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엉덩이 이 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이거는? 고관절 때문에 생기는 엉덩이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엉덩이보다는 엉덩이 좀 가측 또 앞쪽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허리랑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또 고관절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고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실제로 고관절은 좀 굉장히 큰 뼈예요. 그래서 작은 탈들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탈이 나면 보통 좀 큰 병이에요. 그거 말고 이제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픈 경우가 많아요. 주위에 점액이라는 게 있어요. 물렁물렁한 점액낭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 또 고관절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쉬어야 됩니다. 많이 써서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는 게. 근데 실제로 주사 치료만 해줘도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치료라든지. 대부분은 그리고 이런 병들이 생기는 경우가 자세가 안 좋다든지 되게 무리하는 경우예요. 고관절이나 꼬리뼈 근데 정도는? 이게 조금 안 좋은 건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자세 잘 안 바뀌거든요. 아, 자세 우리 또 맞아요. 얘기 나온 김에 또 이렇게 한번 자세 잘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맞아. 한국은 네. 좀 좌식 생활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좀 더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제대로 된 치료도 중요하지만요. 참 자세 바꾸기 같은 이 재활도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재활은요, 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병이다. 이거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문제가 생긴 걸 수습해 주는 거죠. 저질러진 거를 제가 수습해 주는 거고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자세와 습관이에요. 근데 그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지만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그냥 바르게 사는 게 좋겠다.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서고 또 용 쓰지 말아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요. 뭘 할 때 용 써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바른 자세로 좀 근력을 이용해서 우리 실제로 용 쓴다라는 의미는 관절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절 이용하지 말고 물건을 들 때도 TV 같은 거 요즘 건강 프로 보면 많이 나오죠. 허리 굽혀서 들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앉아서 들어라.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은 습관일 것 같아요. 앉을 때라든지 그러네요. 이럴 때 설 때 허리 굽혀서 이러는 것보다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네. 바로 선다. 뭐 이런 것들 자세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금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스크나 연골이나 관절은 실제로 혈관이 지나가지가 않아요. 네. 그 주변에 혈관이 주변에 지나가는 혈관에서 조금씩 얻어 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피부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로 피가 나죠. 방금 내시경 디스크 시술 이런 거 할 때 피 안 납니다. 왜 안 나느냐? 혈관이 없어요. 그쪽에는. 그렇네. 거꾸로 이제 혈관이 안 가니까 피부가 이런 안쪽에 장기가 손상이 됐을 때 회복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담배를 핀다든지 이러면 안 그래도 혈액이 적게 돌아서 산소 공급이 적은데 담배를 피게 되면은 뭐 그런 습관들은 실제로 굉장히 혈중 산소 농도를 낮춰서 회복을 굉장히 더디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금연이랑 담배는 뭔가 연기고 이게 허리뼈랑 뭔 상관이야 싶은데 이게 뼈랑도 또 연관이 다 있다니. 진짜 금연은 백해 보이기입니다. 새해부터 끊기로 하신 분들 진짜 잘하신 거예요. 네, 원장님 그러면은 이게 우리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네. 뭐 시술이나 수술이 되거든. 뭐 적당한 운동법이나 자가 치료, 운동 이런 건 좀 없습니까? 물리치료나 간단한.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예. 따라해야지 집에서. 예. 그래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원장님이 직접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예, 수술은 제가 잘하는데 네. 물리치료는 네.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물리치료 선생님 네. 오셨네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네. 잘생기셨네. 저희 병원 제일 미남입니다. 제가 잠깐만 가도 될까요? 아, 치마만 안 입었으면 네, 제가 아유, 하는데. 교수님. 또 제가? 네, 우리 저희가 중에 치마를 그래도 입고 있어서. 가장 관절이 나이 드셨으니까 예. 제가 풀고 한번- 오세요. 네, 한번 풀고 오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 읽냐고 얼마나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데. 그럼요, 그럼요. 엉덩이가 제일 무거우시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앉을까요? 일단 오늘 두 가지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네. 일반적 엉덩이 스트레칭 먼저 시작하도록 엉덩이. 하겠습니다. 엉덩이 예, 스트레칭. 네, 엉덩이 스트레칭. 일단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예. 한쪽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에 올려줍니다. 오. 그런 상태에서 올린 다리 무릎을 팔꿈치로 가볍게 눌리면서 상체를 숙일 건데요. 예.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을 내쉬면서 10초 정도 유지할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다리만 올려도 해볼까요? 아픈데. 예. 예, 앞으로 숙이면서 10초 유지. 오, 교수님 유연하시다. 유연한데요?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시는데. 아, 다리만 올려도 네. 땡기거든요, 엉덩이가. 원장님 이만큼 내려가실 수 있나요? 안 내려가는데 원장님 뭐 어떠세요? 천천히 조만간 올라오시고 수술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이 예, 스트레칭 아, 근데 해줍니다. 이거는 사무